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 화를 낼 일은 끝도 없이 생겨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부딪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칠 때, 가족 간의 오해가 쌓여 속상할 때, 직장에서 내가 한 일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는 때로 부러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성격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화를 참는데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이성이 숨어 있습니다. 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스며들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내는 자는 적을 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해소로는 모자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화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고립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옳아도 진실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화를 다스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혜택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연들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이끄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화는 당신의 뇌를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화는 우리 마음뿐 아니라 몸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며 긴장감이 높아져 순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죠.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일시적일 때만 유익할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과 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화가 반복될수록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는 우리 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를 약화시킵니다.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되면 일상적인 기억력 저하부터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르티솔은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라는 감정의 불꽃을 즉시 터뜨리기보다 그 불꽃이 자신과 주변에 남길 흔적을 먼저 떠올립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을 다스릴 때 온다. 화를 통해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은 짜릿할지 몰라도 그 대가는 우리가 평생 짊어질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김 씨의 사례는 우리가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험을 통해 화라는 감정이 우리 삶과 건강에 남길 수 있는 흔적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72세 김 씨는 한때 동네에서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디서든 쉽게 들렸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의 화를 달래느라 고생한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도 직설적이고 강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스스로를 솔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기대하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작은 사건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떡국이 문제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김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게 무슨 떡국이야? 이렇게 짜면 누가 먹으라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아버님, 제가 조금 실수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대접을 받는 기분이 나겠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집안일을 한다는 거야? 그의 비난은 멈출 줄 몰랐고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했지만 김 씨는 그 말을 무시하며 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결국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족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점점 김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그들이 바쁘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기억력과 건강에서도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고 몸의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의사는 그에게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뇌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까지도.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감정 조절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명상과 심리 상담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에도 여전히 울컥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조금씩 숨을 고르고 차분해지는 법을 익히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몇 년 후, 김 씨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가족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그는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지난날 내가 했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다. 정말 후회한다. 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고 가족들도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의 뇌는 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화를 낼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뇌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적 지능은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진정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화가 관계와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화를 참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결단이며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멈추고 심호흡하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상황은 더 분명히 보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 화를 참는 것은 한 번의 선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시작이며 더 나아가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가 나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화를 참는 것은 불을 끄는 물과 같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물 한 바가지를 가슴에 담고 오늘부터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화는 적에게 당신의 약점을 노출시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순간은 스스로 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분노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읽어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대치 상황에서 적군에게 우리의 방어 체계와 전략을 모두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아마도 상대방과의 갈등이 더 커졌거나 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왜곡되었거나 혹은 이후에 남은 것은 후회와 자책뿐이었을 것입니다. 화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인간관계,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적을 알고 싶다면 그대가 화를 낼 때를 보라. 화는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은 우리의 약점을 읽어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차분함 속에서 상황을 주도하려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약점으로 비칠 수 있는 감정적 폭발을 피하고 오히려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분노는 적을 무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찌르는 단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화를 내는 순간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고자 했던 의도는 우리의 실수로 돌아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윤 씨의 사례는 화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노를 절제하고 차분하게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풀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히 좋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65세 윤 씨는 은퇴 후 동네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세입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든든한 존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상가 관리라는 일은 예민한 문제를 자주 다뤄야 했습니다. 임대료, 시설 관리, 공용 공간 사용 등 사소한 갈등조차 종종 큰 마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빵집을 운영하는 김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윤 씨의 책상 앞에 서자마자 자신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윤 씨는 김 씨가 평소 억척스럽고 강단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상가의 임대료가 인상된 이유와 이를 결정한 주체가 건물 주임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윤 씨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윤 씨의 말은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빠르게 험악해졌고 윤 씨는 속으로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 화살이 돌아오는 걸까? 윤 씨는 속으로 되뇌며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계속해서 몰아붙이며 날선 말을 던질 때 윤 씨의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친절했던 윤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무실은 금세 싸늘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김 씨는 대꾸하지 않은 채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상인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윤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사정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며 윤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갔고 윤 씨의 이미지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다른 세입자들 역시 자신들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고 이는 윤 씨의 일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뢰가 단 한순간에 감정 폭발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김 씨를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윤 씨는 다른 세입자들과도 차례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윤 씨의 진심 어린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역시 시간이 지나며 윤 씨의 진심을 이해했고 둘은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윤 씨는 다시 세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상가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관리소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칼을 들고 싸우던 중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적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는 일시적으로는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후회와 부작용이 따릅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윤 씨가 보여준 변화의 모습은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삶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차원을 넘어 감정을 다스리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화는 본능적인 감정이지만 참는 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가? 아니면 더 나은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 자신의 삶에서 더 큰 평화와 성공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함과 이성으로 상황을 이끄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 화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며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보물 같은 존재지만 화라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은 그 보물을 단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터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순간 그 믿음은 깨지고 관계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언을 넘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진리입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허물어버리는지 경험해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한 번의 다툼이 관계의 끝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고 신뢰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 씨의 이야기는 화가 어떻게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신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60세의 정 씨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실한 관리자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를 위해 헌신하며 동료들과 함께 성장해왔고, 그는 회사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평가받았습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은 많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 씨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를 내는 습관이었죠. 처음에는 그의 분노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의 열정은 종종 감정을 앞세운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그저 열정적인 리더의 특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화는 점점 잦아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쉽게 폭발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 정 씨가 맡고 있던 중요한 계약이 진행 중이던 날, 신입 팀원이 계약서 제출 기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정 씨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그 신입 직원에게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도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 같은 사람이 팀에 있으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아야지. 그날 이후 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수나 문제를 정 씨에게 보고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정 씨의 분노를 피하려고 문제를 숨기거나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정 씨가 이끄는 팀은 점점 혼란에 빠졌고 성과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 씨의 상사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사들은 정 씨를 불러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에게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와 함께 성장해왔던 정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팀원들을 다치게 한 걸까? 나 때문에 팀이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정 씨는 심리상담과 감정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며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과거처럼 화를 내지 않고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정 씨는 동료와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과거의 실수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제 화를 절제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는 법을 알게 되었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한순간의 화가 관계와 신뢰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워줍니다. 화는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분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뢰는 마치 손으로 빚어 만든 도자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는 긴 시간과 많은 정성이 필요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진정한 지도자는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가리고 감정이 앞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마저 고립되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감정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또는 이 화가 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생각을 통해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상황을 바라보세요. 화를 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화를 낸다는 것은 종종 상대방에게 불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방은 나의 분노를 보고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히 대화로 접근할 때 상대방은 우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더욱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신뢰는 자유와 같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찾는 데는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신뢰를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신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관계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뢰라는 관계의 기둥을 더욱 단단히 세우기 위해 한 번 더 심호흡하고 차분히 문제를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네 번째 이유, 화를 내면 논리적으로 오라도 지게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체스에서 자신의 킹을 일부러 드러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분노를 보며 논리 대신 감정으로 대립할 기회를 잡고 그 결과 우리는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논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감정의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발명가이자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함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의 말은 논쟁의 기술을 넘어서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차분함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유지하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차분함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말은 설득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격과 방어만이 채웁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은 더 이상 우리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우리의 분노에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합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논쟁의 목적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추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화를 낸다는 것이 왜 논리적으로 옳아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방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58세 추 씨는 아파트 주민대표로 활동하며 단지 내 여러 문제를 조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태도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지 해결사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견이 반대에 부딪힐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습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였지만 의견 충돌이 생기면 금세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민회의에서 주차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추 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공유 공간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며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도중 한 주민이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시간대별로 주차 공간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추 씨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도전받는 상황에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차분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라고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어색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반면 의견을 제시했던 주민은 추 씨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방식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와 논리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다수의 주민들이 그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추 씨의 제안은 논리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었지만 그녀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추 씨는 혼자 회의장을 정리하며 자신이 보였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차분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설득력 있는 제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탓에 자신의 의견이 외면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추 씨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다스리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도서관에서 대화와 설득의 기술이라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논리적인 대화 방식뿐만 아니라 대화 중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추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차분히 전달하는 연습을 했고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도 화를 내지 않고 경청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주차 문제를 논의하는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추 씨는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하며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도 맞습니다. 그런 점도 중요하군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의 논리뿐만 아니라 변화된 태도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제안은 이번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추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지 내에서 더욱 신뢰받는 주민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는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의 논리는 그 힘을 잃고 설득력은 희미해집니다. 화는 우리의 메시지를 덮어버리고 상대방에게는 감정적 공격으로만 기억되게 만듭니다. 추 씨의 이야기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논리는 뛰어났지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순간 그녀의 의견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분함은 논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차분함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고 깊은 신뢰를 쌓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논쟁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억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통제하며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분함은 우리가 가진 논리와 지혜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화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화가 정말로 필요한가? 아니면 차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까? 화는 순간적으로는 속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엔 더 큰 문제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차분함은 한 번의 심호흡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추 씨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분함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를 다스리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논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넘어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화를 참는 것은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통해 더 나은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 이유, 화를 참으면 타인에게 더 큰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조용히 항해를 이어가는 선장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강렬한 감정을 해소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관계의 파편과 자신을 소진한 후회뿐입니다. 반면 차분한 태도는 물처럼 부드럽고 잔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도 깎아낼 수 있는 강력함을 지닙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태우고 그 불로 타인을 태우려 한다. 이 말처럼 화는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차분함은 불을 끄는 물처럼 우리의 갈등을 서서히 잠재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차분함은 침묵이 아니라 더 나은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날 때 감정을 드러내야만 내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분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차분함은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라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대응 방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백씨의 이야기는 화를 참는 것이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경험은 차분함이라는 덕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62세 백씨는 동네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아늑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점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백씨의 따뜻한 미소와 차 한 잔의 온기에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휴식을 찾곤 했습니다. 백씨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며 이 서점을 자신의 두 번째 집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점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오래전에 구입한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이 책 완전히 형편없어요. 돈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그의 목소리는 서점 안의 조용한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백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성격답게 차분히 상황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손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백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책값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서점의 평판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백씨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일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서점의 정책은 분명했습니다.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는 손님들도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무엇보다도 서점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그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환불 정책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손님은 백 씨의 차분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환불을 원한다고요. 하지만 백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다시 한번 서점의 정책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마치 자신도 지쳤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좀 과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손님은 그렇게 서점을 나섰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백 씨는 서점에 다시 나타난 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백 씨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더 부끄럽더군요. 그는 그날 새로운 책을 구입하며 백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손님은 서점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집에서 읽던 책을 기증하며 서점에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백 씨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손님이 되었습니다. 백 씨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차분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행동입니다. 백 씨의 이야기는 화를 참는 선택이 얼마나 큰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간의 유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화를 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차분함은 불을 끄는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반발과 상처를 남기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차분함은 불같은 갈등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백 씨가 손님을 대했던 차분한 태도는 단순히 서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화를 받아내면서도 자신의 존엄과 원칙을 지키는 행동이었고, 결국 그 손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를 내며 상대를 몰아세웠다면 그 손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더 큰 분노로 맞섰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거울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면 우리는 방어적으로 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차분하게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점차 그 차분함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백 씨가 보여준 차분함은 바로 이 거울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참음이 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깊은 신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첫걸음이며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를 참는 것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차분히 심호흡을 하며 상대방을 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은 평화와 깊은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이유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단순히 좋은 성격이나 예의 바른 태도의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 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며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생각해보면 화는 우리 삶의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그 불꽃이 꺼진 뒤에는 후회와 상처만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순간의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지만 화를 참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나 스스로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감정을 제어하는 데 있다. 감정을 제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돌려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더 깊은 평화와 안정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정말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까?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사상가 마하트마 간디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라. 평화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서 온다. 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삶은 단순히 참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화가 아닌 평화를 선택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인생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